안녕하세요. 된보살입니다. 반갑습니다. 조금 가기는 싫지만 사람이라면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곳이 있어요. 혹시 어딘지 아시겠어요? 뭐 결혼식장 내지는 장례식장이겠죠? 예, 장례식장 얘긴데요. 장례식장에는 정말 귀신이 많은지 그건 질문도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장례식장이 뭐예요? 사람이 죽어서 그 장례를 치러놓은 곳이잖아. 네. 당연히 귀신이 많지. 왜냐면 거기는 죽은 망자만 다루는 거예요. 살았을 때 그거 가가지고 MT하고 그거 가가 죽지 않은 건 아니잖아. 네. 죽으면 가는 곳이야 거기는. 그럼 그 장례식에 귀신이 떠돌 수도 있고요. 우리 구슬에도 꼭 보면 사자상을 차리거든. 네. 그러면 그 사자 풀이를 할 적에 우리가 그렇거든. 뭐 상자 밑에 따라온 사자도 있을 것이고, 그 오늘 단가집에 따라온 사자도 있을 것이고, 길거리 노중의 사자도 있을 것이고, 그 산신의 사자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 먹고 가라는 거거든. 그러면 이제 장례식을 간다고 해서 전부 다 뭐가 걸리는 건 아니에요. 그 중에서 잘 타는 사람이 있어. 자기 신줄이 세든지, 어떤 사람들은 물명이 장례식장 가면 뭐 타온 사람이 있거든. 그리고 내가 괜히 오늘 왠지 가기 싫은 날이 있다고. 찜찜한 날. 그날은 사실 안 가야 돼요, 사실. 근데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인간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죠? 사업적으로 비즈니스적인 관계도 있을 수 있잖아, 그죠? 안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가는 것들인데, 그래서 이제 초상집에 갔다 오면 이제 비방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왜 옛날 어른들이 왜 초상집에 갔다 오면 소금 쳐? 그런 것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뭐 음식이 많이 돌잖아, 초상 음식 바치고 하잖아. 그러면 죽은 귀신들이 그 쫓겨 얻어물라고 많이 온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데도 왜 그 장례식장에 음식이 영단을 올리잖아. 다 시식합니다. 시식해야 돼.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들은 시식 안 하고 이제 모르는 사람들은 그 재탕한다고 그러잖아. 그래서 일부러도 띠쁜단 말이야. 그거 참 나쁜 행동이지.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 망자도 올리다, 저 망자도 올리다, 그건 천벌받는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양심적으로 해야지 사람이. 뭐 그래야 자기들 남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어떤 식으로든지 거기에 대한 답은 있습니다. 벌은 옵니다, 분명히.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상문살이라 그러거든. 올해는 장례식에 가지 말라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보면은 도인보사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 좀 가지 마라 얘기를 하냐면, 왜 친구들 애들 20대 30대 막 그냥 가잖아. 그죠? 근데 되도록이면 안 좋은 죽음, 안 갈 수 있으면 가지 마라 얘기를 하죠. 왜냐면 상사에 얼마 전까지 어떤 애가 있었냐면은, 걔는 자기 엄마가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요. 열심히 다녔는데 자기 뭐 별짓을 다 해봤어. 저래도 제도 지내보고 안 돼서 상사로 왔어요. 길래 애가 되게 착해요. 처음 보면 기가 차더라니까. 호산쌤은 내가 같이 가서 봤는데 혼자 중얼중얼하고 혼자 이제 막 그냥 계속 걸어다녀. 거기서 자기는 죽으러 간다고. 집에서도 그렇게 한대. 나는 지금 죽으러 나간다고. 자기 하는 말이 자기 친구가 지 몸속으로 들어왔대. 지 친구 하나 죽었는데 자살했나 봐. 집으로 그래. 갑자기 없어져, 상사에서. 난 죽으러 간다, 나가, 상사에서. 그러고 나서 또 지정신 돌아오면 다시 상사 들어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게 못 봤어요? 무심한 그 20살짜리가 24살짜리 계속 걸어다니네. 런닝 입고. 본 것 같은데. 그죠? 네. 그런 친구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그리고 나중에서는 굉장히 좋아졌잖아. 처음에는 계속 죽으러 간다 나갔어요, 상사를. 아, 등치 크네. 등치 안 크고. 키 좀 작고. 키는 별로 안 크고 호리호리하고 얼굴 좀 예쁘장이 생기네. 아, 그 엄마랑 같이 오는. 그래. 자기 엄마가 그것도 안 닦아가 안 걸라. 알을 닦아줬으면 그런 증상이 없을 건데 다 원인 고는 예. 다른 어떤 고에 목신고에 걸리든 어떤 고에 걸리기 때문에 그런 게 따라 들어오는 거거든. 어쩔 때는 가라고 다니대. 나는 뭐 이수진 장고이다. 나는 니를 죽일 것이다. 막 혼자 얘기하고 다녀. 일반인 관점에서는 그거는 정신병원 보내야 되겠죠. 근데 거기가 안 낫는 거지. 네, 엄청 잘생겼던데. 잘생겼어요. 근데 상사에서 나왔지. 왜냐면 그 조상들이 없어졌으니까. 나중에 인사도 하고 뭐 좀 들어줄래 하면 들어주고. 근데 처음에는요, 걔하고 대화가 안 됐어요. 처음에는 하루 종일 계속 엄마가 붙어 다녔잖아. 또 죽으러 나간다고 또 그러고 나가볼까 싶어가. 기도회 할 때도 보니까 계속 돌아다니던데. 하지만 나중에 그 증상이 점점 작아졌다고. 안 보이던데 지금은. 지금 이제 갔잖아.
자기 엄마 주말에 와요, 기도. 자기 엄마만 와요. 그래서 그것도 호산 쌤이 그 집이 형편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기도를 이제 하도록 해줬죠. 배려를 해줬죠. 근데 대부분 그거는 애들은 멀쩡한데 엄마들이 안 닦고 몰라서 그렇게 된 케이스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초상집에 간다고 해가지고 뭐 귀신이 초상집에 만나요? 물어보지만 그거는 뭐 질문이 아니다. 어떻게 보면 많을 수밖에 없는 거지. 다만 이제 내가 좀 찝찝하다. 내가 올해 내가 뭐 나의 운이 좀 안 좋다. 어떤 무속인 집에 갔는데 올해는 초상집을 조심해라. 근데 대부분 다 음식 끝에 많이 따라옵니다. 음식 먹고 걸기는 거. 그럼 밥 먹으면 안 되겠네요. 그러면 정 안 된다면 가가지고 조문만 하고 음식은 안 먹고 오는 게 좋겠죠. 저는 가면 꼭 밥은 먹고 왔거든요. 배고프니까. 그 1년 365일 다니는 건 아니잖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마다 별 탈이 없었던 거는 그날 내 일진이 안 좋으면 그런 게 타요. 그래서 이제 그 비방을 많이 이야기하잖아, 무속인들이. 네. 초상집 갔다 올 적에는 소금을 준비를 해라. 소금을 준비를 해서 장례식에 나오거들랑 소금을 내 몸에 뿌리고 소주를 한 병 부어라. 붓고 뒤를 돌아보지 마라. 에라 소금불 부정치는 거 아이가, 그죠? 네. 모든 부정에는 소금이 들어갑니다. 그 소주 한 병 부어. 왜 영어모가 떨어지라고. 나를 따라오지 말라고. 붓고 뒤를 안 들어보고 앞으로 온다든지 앞만 보고 온다든지. 또 어떤 사람은 장례식장에 갔다가 와가지고 다른 집에 장사집이라 한 군데 들렸다 오라든지 이제 바로 따라 들어오지 말라고 그렇게 비방책을 쓰는 사람도 있고요. 또 부적을 지니고 가는 사람도 있고요. 여러 가지예요. 그거는. 이게 제가 올해 외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는데 네. 아침에 상여 나가기 전에 이제 손주들 외손주들하고 손주들하고 와서 인사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할아버지 뭐 좋은 곳 가세요. 제가 나이가 최고 많아가지고 문제했거든요. 하면서 관에서 손을 딱 댔는데 전기가 찌릿하게 오던데 그런 것도 그것도 그죠, 타는 거지. 왜 그러냐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그것도 남들이 못 느끼는 거잖아. 그럼 감독님도 이런 줄이 세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어떤 사람들 입간할 때 보지 말라는 사람이 있어요. 입간 할 적에 보면 안 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왜 그러냐면 우리 엄마도 옛날에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적에 이제 입간을 했단 말이야. 이제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옛날에 이제 묘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거 가서 묻히는데 엄마는 딱 보는 순간 소름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리더라. 그래. 그러고 갔다 와서 굉장히 아팠어요, 엄마가. 이제 그런 경우를 두고 이야기하겠죠, 아무래도. 입간을 보지 말아야 될 사람. 그런 게 이제 우리가 보면 상문살 드는 해, 나이 뭐 여러 가지가 존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예부터 그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게 만약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저희 외할아버지가 아니고 그냥 제가 아는 사람의 만일 내가 간에 이렇게 손을 대는데 전기에 찔이 났다 이러면 안 좋을 수도 있었겠네. 우리 조상이니까 내를 이상하게 안 하는 그렇죠. 그래서 뭐 안다고 남의 관을 봅니까? 나도 우리 엄마 돌아가실 때 입간하고 봤는데 참 안 보고 싶은 모습이었어요, 사실. 마지막 인사를 하라 하더라고. 염원해가지고 이제 참 입혀놓잖아. 그 화장을 했다지만 참 그거는요 트라우마야, 트라우마. 그게 안 잊혀져요. 아마 감독님도 그때 그 기억이 안 잊혀질걸요. 그렇죠. 그거랑 저 친할아버지 돌아가셨을 때도 입간할 때 봤었거든요. 그래서 특히 또 이제 심신이 좀 미약한 사람들, 근데 그걸 보고 끝까지 꿈도 꾼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혹시나 이제 좋다고 쓰다듬을까봐. 그렇게 되면 인간의 몸은 어떻다? 아플 수도 있고 재수가 없을 수도 있다. 그죠? 그래서 그런 의도는 아니지만 조상님 입장에서는 자손을 해롭게 하기 싫거든. 하지만 인간의 몸에 어떤 영체가 온다면은 인간은 몸이 무겁다니 무리가 올 수 있다는 거지. 오늘은 장례식장에는 정말 귀신이 많나요? 그 이유는 뭡니까? 거기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 참 뻔한 대답이라 참 하는 저도 좀 민망스럽지만 귀신이 많습니다. 장례식장에는. 우리가 왜 결혼식장에도 귀신이 있다 했잖아요. 어디든지 일단은 뭐 어떤 나라에서는 장례식을 갖다 축제처럼 하는 나라도 있거든요. 모든 축제, 모든 잔치에는 그 좀 얻어물렀고 오는 귀신 영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음식 조심해라. 특히 그렇잖아. 뭐 생일떡 먹지 마라. 백일떡 먹지 마라. 돌떡 먹지 마라. 장례식장 가서 음식 먹지 마라. 그런 사람도 있거든. 잘 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아무나 타는 게 아니고 그것도 일종의 신줄이 센 사람, 공줄이 센 사람, 불도가 센 사람
그런 사람들이 많이 타요. 하지만 이제 산신기도를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은 내한테 매형성이 생기는 거거든. 그런 것들이 침범 못하게끔 신장이 세지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은 그런 게 안 타죠. 아무래도 귀신은 약한 곳에 붙거든. 귀신도 사람 깔보거든. 100% 깔봅니다. 그거는. 옛날에 이제 그런 이야기 있어요. 그건 다음에 해드릴게요. 도연보살 깔봐가지고 귀신이 내 머리 주특기 뻔한 거 있었어. 옛날에. 호선생님 무서워 꼼짝을 못하고 나는 느낌이 내 머리를 잡을 줄 알았어. 막 내한테도 지니까 막 땅을 치고 올더라고. 그 빙의 환자가. 그런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